에 관련돼가 깃발을 들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촛불 집회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반체제, 대한민국을 갈아뭉개겠다라는 하나의 대한민국 어떤 혁명적 나는 단체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가면 아주 섬뜩함을 느낍니다. 아주 섬뜩함을. 왜냐하면 저희들도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운동이라든지 집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지난 1월부터 벌어진 촛불 현장은 굉장히 이거는 집회 성격을 띤 촛불 집회 성격을 띤 그거지만 실제로는 본질은 대한민국을 깔아뭉개겠다라는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마지막 탄핵 이후 촛불 집회를 한번 처음 또 가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황교안 구속, 그 적폐들 다 구속이라는 슬로건으로서 결집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또 저주스러운 얘기와 특히 세월호, 절대 세월호를 광화문에서 떠나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결의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여러 어떤 집단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이슈를 만드는 걸 보고 결론을 내리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런 실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감히 대한민국 국회가 문재인, 박지원이, 이재정이, 안희정이 등 그런 대선 후보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촛불이 모든 민심으로 왜곡시키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국회의원들이 이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을 민심으로 바라보는 언론, 그것을 민심이라고 판단하는 국회, 그것을 오판한 헌법재판소. 만약에 당신들이 눈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에요. 세월호 좀 가보라고 그게. 지금 당장 파면 이후라도 파면 이후 좋습니다. 한번 광화문 광장을 가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무지하고 잘못된 판결을 했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 상을 똑똑히 보세요. 제가 그 상을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 이염을 무릅쓰고 내가 못 갈 것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염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훗날 그들이 법정을 섰을 때, 법정에 세웠을 때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죠. 감히 이것이 너희들이 바라본 광화문 촛불 민심이었고 당신들이 생각했던 촛불 민심이었는가, 그거를 역사가 똑똑히 당신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JBC가 방송이 기록했던 최근에 몇몇 영상들은 이들의 오판을 깨우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 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많은 그 보수에는 그 무식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수많은 헌법학자와 수많은 그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이 문제를 그냥 감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거꾸로 들어가서 그 이번 탄핵의 주동 세력이 됐던 국회의원, 특검, 검찰, 그리고 헌법재판관, 그리고 언론사 사주들 모조리 수갑을 채워서 법정에 세웠을 때 JBC 가방송에 우리 정가 선생이 들어가서 목숨은 안 그렇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동영상을 찍고 그 사진과 모든 글을 남겼을 때가 너희들이 지금 증거 없이 대통령을 탄핵한 거와 정반대로 그게 너희들을 깜빵으로 보내는 완벽한 증거물이 될 거라고 보고 JBC 가방송은 그렇게 준비해왔던 겁니다. 저는요, 반대로 이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 보통 어떤 집회를 하면 도대체 이 어떤 족속들이 이 집회를 주도하고 예. 그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 어떤 새끼들이 지금 이거 앞장서 하는 건지, 그리고 얘들이 앞으로 추구하자는 방향은 어디까지인지, 어디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인지, 어디에서 돌아서 이걸 우리 다 파악해 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우리가 저번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민주노총, 예. 정교조, 예. 전국 농민회 총연합회인가 총연맹인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이게 대부분 과거 그 또 이적단체 그 표현 뭐 저것 때문에 범민련, 남측본부 이걸 다 때려 엎치면
소위 좌파 종북 세력의 결집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촛불 세력을 주도했는데 그들이 나라를 국가 전복을 깨하고 그걸 뒤집어 보려고 노력했던 이런 아이들한테 이게 대한민국의 민심이다 이랬다 촛불 이러면 민심 안 그 되죠. 헌법재판관이고 검찰이고 국회고 다 눈까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민중청걸기운동투쟁본부가 전신이죠. 박근혜 퇴진. 그렇죠. 예. 그들이 외쳤던 촛불 집회 구호,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이 소위 촛불 민심이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부추기는 등 구호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것이 촛불 민심이다. 재벌 해체, 노동악법, 사회주의가 답이다고 외치는 이들 앞에 이게 민심이다. 촛불 민심이다. 박 대통령 목을 자른 조형물을 걸고 다니고 강쪽 슷한 그 깃발 예. 그리고 구호들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이석기 석방,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반대, 재벌 해체 이것이 촛불 민심인가? 그러면 그 촛불 민심을 국회가 민심이라 받아들이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 민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 자체가 바로 헌법재판소는 민중혁명주의 군단의 공산 세력 집단이고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 자체는 뭐냐면 반대한민국이고 반헌법이고 반자유주의 체제를 무시하는 그런 집단으로 저는 그렇게 똑같죠. 비결될 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이 시점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외쳤던 그게 민심이라고 받아들였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민심이라 받아들였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반대한민국 세력이지.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광화문을 오본 사람들, 와본 건 사람들,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 얼마 안 됩니다. 저는 27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직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싼 밥 먹고 뭐 또라이 아닌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촛불 집회 그런 걸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언론들은 모두 촛불 집회 아름다운 장면만 보였습니다. 안에 내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껍데기만 촬영을 봤지. 했습니다. 그 촛불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니 보여도 얘들은 아예 조작하려고 처음부터 짰는 그 거대한 술판을 버리고 술판의 폭이 약 100m, 200m 이상의 술판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군데 집단적으로 모이고 포장마차 촉이 형성이 되고 포장마차 고성방가요. 고성방가에 방뇨에 이것이 대한민국 촛불 민심입니까? 흡연도 있네. 흡연. 그럼요. 그 자리에는요 광화문은 흡연 금지구역이에요. 뭐 아니라 그 술도 마실 수 없는 술도 못 마시죠.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심이다. 그것이 100만 모였다. 그것이 국회 탄핵 소추권에 대한 소문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이 민심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얘들이 말했던 역으로 말하자면 뭐냐면요. 사드 배치 반대하겠다든지 이석기를 석방해야 된다든지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조형물을 설치해도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답이다는 그 구호를 인정해줬다든지 네. 다 인정해준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요. 북한이 우리가 말하는 그럼요. 미래다. 다 그럼요. 인정한 거거든. 재벌 해체를 인정해준 거고 노동학법 철폐를 인정해준 거고 그렇죠. 다 인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법조인들이 많이 탄핵에 관련되어 잘못된 부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 지적하고 있지만 저는 지난 1월 초부터 촛불 광화문 집회 현장을 눈으로 보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그 속에서 순수로 가장시켰던 그 순수한 사람들을 순수로 포장시켰던 이 단체가 바로 이 촛불 든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다 촛불 집회를 민심이라고 표현할 때 딱 한 방송만 그 방송 속에 딱 한 사람만 JBC 까방송에 전까마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촛불은 민심이 아닌 민심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제가 지적했어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제 조그만 영상 이 촬영이 결국은 훗날 그들을 법정에 섰을 때 당신은 이것을 촛불 민심이라고 보느냐? 당신은 이것이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는 민심으로 보느냐? 라고 증거 자리로
세울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왜? 진실은 순간 밑으로 잠시 사라졌지만 여러 이제 어떤 우리 사회가 바보들이 모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실이 이겨야죠, 당연히. 이게요. 우리 국민을 졸로 보지 마세요. 우리 국민은 재력 있는 민족이고 세계 최고의 민족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그 국민을 감히 바보로 만들어 그리고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이거는요. 현장에서 봤던 나를 바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들만큼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수많은 그 언론도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체제전복에 앞장섰던 족속들이 그럼요. 이 새끼들 사주들도 전부 다 구속시켜야 되고 그 뭐 기자고 지랄이고 봐줄 것 없어요. 그럼요. 왜냐? 만약에 너희들 방송에서 너희들 신문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새끼를 석방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평양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걸 한 번만 방송에 내보냈으면 그게 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지 나와보라고. 오늘 사실 우리가 성질 안 낼려 했는데 처음부터 성질 나네. 정말 갑갑한 것들이 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보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여기 바로 위에서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강화문까지는 1km도 안 됩니다. 1km도 안 되는. 그러면 그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을 도와주는 그 연구원들도 한 번은 그가 가봤으면 그것이 진짜 순수하게 촛불을 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원했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국회를 변화를 원했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견을 바꿔가지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또 지금 현재 미국과 어떤 일본 어떤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샌드위치 맞고 되는 국가 이기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이게 그래도 우리가 김평우 변호사를 두둔한 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분석 능력을 보고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하라는 거야 나는. 예. 그 사람이 뭐랬냐면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내 강의를 듣고도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을 못 면하더라. 예. 난 거의 공감했어요. 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까지 올 때까지 예. 그 수많은 이런 것들이 촛불의 민심이 아니다 수없이 부러지셨고 예.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서도 수없이 그걸 부러졌어요. 예. 그렇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러 와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놈이요. 예. 지금까지 지적 잘하신 거요. 예. 그들은 책상에 앉아서 TV에 나오는 몇 마디만 보고 지금 이런 엄중한 판결을 내린 거요. 예. 이런 판결은 결국 뭐나 결과가 사기고 엉터리고 왜곡이고 조작이고 쓰레기야 쓰레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외신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외신을요. 외신 중에서 일본 NHK도 있고 CNN도 있고 BBC 세계적인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방송사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이없는 탄핵 결정. 탄핵을 하더라도 도대체가 이해는 돼야 될 거예요. 인용이라는 부분도 왜 인용? 제가 일본에 있는 모 기자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죠. 일본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용이 됐는지 정상 나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지 뭐. 나도 모르겠다. 아니 정상이 그만큼 그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서 저한테 일본 언론에서 기고를 요청하더라. 기고를요. 네. 그래서 내가 기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왜? 내가 지금 인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나 몰라가지고 내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면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물론 왜 인용이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히 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장 못 찍겠더라고요. 전 탄핵 이후에도 그 네. 현장에 외신 기자들이 와서 예. 저보고 물어보는 게 예. 이번에 발표된 인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네. 어이 대한민국에 날고 뛰는 법학자들도 헷갈린다는데 예. 나는 법학가도 아닌데 예. 나는 더 헷갈리지. 당신이 기자라면 당신이 그걸 헌법재판소 가서 좀 물어서 예. 뭔가 실체를 네가 밝혀봐라.
근데 그것도 또 의아하거든. 굳이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가 이제 단임 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이고 이제 12월 달 몇 개월 더 물러나는데 남았는데. 12월 달 사실상 대선 끝나면 이제 내년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왜 한국에서는 탄핵을 시도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들 같은데 한국 국민들은 지금 현재 또 이 지도층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복 운동을 벌여야 된다.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뭐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이야기해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이게 뭐냐면요 외신 기자들 뭐 일부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났던 제한테 연락했던 외신 기자들은 전부 다 도대체가 그 자기들은 그 내용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뭐냐면 세계의 법학자들은 이걸 안 보겠습니까? 보죠. 세계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탄핵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예. 판단은 맞을 거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보수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학자들 만나보잖아요. 예. 헌법 학자들. 예. 방금 이게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번에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그 판결문은 예. 국민들을 알기로 초등학교 2학 수준으로 보고 그럼요. 계심죄를 적용해서 계심죄. 어떻게 헌법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김평우 변호사나 누가 한번 그 큰 소리 좀 쳤다고 예. 본인의 양심을 틀고 거기에 어디에 편성해서 아까 이제 정가 선생님 완벽히 지적했듯이 예. 안에서는 이런 개떡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국민의 민심을 대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문에서는요 예. 아무나 가서 뭐 김일성 만세 민심이요. 민심이야. 그럼. 그리고 거기서 술판 버리고 처먹고 노래 부르고 오줌 막 싸고 담배 피우고 이래도 못 말려 이제.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그건 뭐냐면요. 합법화 시켜준 거 합법화. 거기서 술 처마시고 오줌 싸고 이런 것들은 행복 추구권이거든. 그렇지. 말살 추구권이고 있고요. 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들 모가지 따가지고 그 네. 공 만들어가지고 발로 막 차고 다녀도 국민 표현의 자유예요. 그렇지. 예,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검찰들 이름 있는 사람들 거기에 모가지 짱대 끼가지고 돌아다니도 피 질질하게 돌아다녀도 그 아무 말 모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괜찮다고 인정한 거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가 탄핵을 한 것보다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죠. 헌법재판소 탄핵한 거예요. 국회 부역자가 된 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외신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하기는요 사실 왜 제가 아까 멈칫했냐면요 인용 부분에 설명 안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것들 그래도 우리끼리 어떤 모습은 뭐였는데 이것을 내 입으로 외신 기자들이라든지 내 지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설명하기에는 내 나라 침을 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고 너희들 취재를 하려면 기자를 취재하려지 말고 대한민국의 좀 학자들을 취재해라라고 했는데 그 김평우 변호사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이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그러죠, 맞아. 엉중 아주 그 판단을 진정한 하더라고요. 헌법학자가 아니면 진정한 사법인이 예. 대한민국 어디 있었구나. 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예. 이렇게 진짜 시래백등만 있었느냐. 근데 내 사실 이제 정기성 대법관도 뭐 가끔 만나보고 이랬는데 김평우 변호사 그런 거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헌법에 대들보 같은 분이 예. 정기성 변호사를 잘 존경하신다 하더라고. 예. 그분도 이해가 안 된다 할 정도면 이 뭡니까 이거. 그럼요. 이게 흔히 말로 사진에 짜고 치는 고수비 있든지 또 아니면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 목에 칼이 들고 할 수 없이 시부러졌겠든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받아 처먹고 했든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 그죠? 이런 수많은 가정하에 그래도 좋은데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JBC가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해 달라라고 우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권력과 결탁한 여론이에요. 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그런 민심들 그걸 던갖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 대한민국의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헌법
수호 세력은 태극기 일던 애국 시민들이고 헌법 파괴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촛불과 선동 언론들이에요. 그렇죠.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반헌법주의자들이 돼버렸습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네. 거짓과 정오가 판치는 강기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거기 쏘갔고 일반 국민들 거기 동조했고 예. 또 일부는 거기 합세해서 그들과 한편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진실과 헌법을 지키려는 정가나 우리들처럼 이런 다수의 무리들이 지금 그런 꼬라지를 보고 못 참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씨 뭐 공산국가 되든지 뭐 뒤지든지 전쟁되든지 신경 안 쓰고 살면 제일 편하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사회 중심축을 잡고 있는 우리 나이에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배우고 신문 기자로 됐던 사회의 어떤 엘리트층이 끼어 있다 이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참냐고 이거를 어떻게 참을 수가 있냐고 이게요. 나라가 개파이 돼 가는데. 근데 다 모든 걸 지금 유추해보면요 기획설입니다. 누군가 기획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 폭로가 되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촛불이 선동을 하고 그리고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기획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졸속소추가 되고 졸속소추가 되고 결국은 헌재의 편파적 결정. 편파적인 파문 결정을 내는 이런 과정을 보면요.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제 어떤 기획설,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니 우리가 그 처음 이제 이 문제 방송을 할 때 우리가 언론을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언론이 왜곡 보도와 검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이 거짓말이 싹 시작되니까 갑자기 검찰이 월권과 인권주의를 시작합니다. 예. 막 잡아채고 막 잡아채고. 구속영장 남발하고 아니 좀 이따 보기네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인권 의식이 결여됐는지 오면 이미 구속영장 청구야. 예. 그럼 뭐합니까? 그 와중에 싹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야 이거 뭐 막 잡아들게 전부 범죄자처럼 되니까 기종노조가 촛불선동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애들이 그 뭡니까 그 한상규에 잡혀 들어갈 때 그런 방식이 아닌 일순간에 바꿔서 촛불 난동을 벌입니다. 자 그때쯤 되니까 국회가 딱 들고 나서 속임수를 딱 써요. 야 이거는 무조건 뭐 어차피 범죄가 있을 때 일단 가결부터 하고 보자 이래가 가결했어요. 이런 게 마지막 걸러져야 될 두 가지였어요. 예. 너희들이 기획수사한 마지막에 퍼즐을 헌재가 끼느냐 아니면 그들이 엉터리 거짓말로 갖고 온 그 마지막 퍼즐을 헌재가 거짓말이라고 던지느냐 두 중에 하나인데 헌재는 거기다 끼워 맞췄습니다. 예, 맞췄죠. 그러니까 아까 전가 말씀대로 결국은 헌재가 탄핵한 거지 국회가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진짜요. 예. 세월 수천 년이 흘러가도 이거는 언젠가 역사의 단두대에 모가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보니까 뭐 청와대청 뭐 얘기를 소문을 듣자니까 내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 내일 그 저기 뭐 사저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간심히 예. 현재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까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 모드로 갔단 말입니다. 예.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침묵 모드를 가는 이유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제는 본인 입장이 좀 이래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이래 불만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탄핵 정국 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예. 경찰과 충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쓸들이 있겠지만 본질은 하나는 탄핵 정국이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 탄핵에 의해서 죽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잃은 예, 분들이기 예.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진정코 국민을 백성들을 이해하고 원했다 그러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판단입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특성이 뭐냐면 예. 나라의 죽음이 우리 백성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탄핵 파면이 딱 나면 본인이 지금까지 아니라고 했다면 당장 났어야죠. 예. 그날 바로 나는 지금 현재 이 엉터리 탄핵 인용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 그래도 악법이든 법이 나는 대통령에서 직무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예. 나는 여기 든 불복한다. 예. 그리고 나 어찌됐든 나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애국 열사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시청 또 우리 그 애국 분향소 아니면 그 상가집에 찾아가서 예. 그때 손을 어루만져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은 지금 아마 보수 세력이 제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물론 이제 너무 큰 충격이어서 마음을 다스리고 뭐 할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요 또 타임을 잘 보고 기레기들이요. 청와대에서는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사저에 가서 대국민께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거든. 요 지랄하고 또 자빠졌다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골든타임 우리가 수없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저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비식가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다 그러면 아마 저희 얘기를 참조를 하시고 또 그 참모들도 많이 보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길어지면요 비겁자입니다. 비겁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이유가 침묵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저항운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 논란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승복해야 된다라는 뭐 사회 지도층들의 얘기가 있지만 승복하고 안 하고는 그 대통령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죠. 우리 문제지. 국민들이 승복하고 안 하고는 국민 개개인의 문제지. 국민 개개인이 그거 승복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 그 역시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복이라는 부분들도 웬만큼 뭐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제 송가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모욕죄를 했는데 그분한테 모욕죄 원래 뭐 벌금 뭐 100만 원 정도 때리면 되는데 이분한테 월급 100만 200만 원을 때렸다. 그럴 때 뭐 법에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야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모욕도 하지 않았는데 모욕했다 해가지고 모욕했다 해가지고 200 때려버리면 뭐 열받지. 또 내가 물건 훔치지 않았는데 옆에 짜가지고 물건을 훔쳤다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승복을 해야 되나?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야 되고 또 항소를 하고 또 대법원을 갔다가 또 재심까지 가야 됩니다. 영화 재심이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의 억울한 사람에 대한 것을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재심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무죄를 밝혀준 게 최근에 개봉한 영화의 재심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재심 제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혀 다른 문제의 어떤 본질을 건드리면서 구속시켜버렸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게 그게 어떤 법을 우리가 존중하는 그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다 봅니다. 이 탄핵은 1에서부터 10까지 저는 이 탄핵 그때 이정미 소장이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야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송가생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난 집회하면서도 이제 예. 가끔 이제 그 애들이 그 뭐야 휴대폰을 보면서 예. 알려주는 게 난 처음에 그게 이제 기각이 된 줄 알았어요. 상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게 전부 다 기각이 됐어. 그건 전부 다 무효가 됐으니까 잘 가다 끄트머리 가가지고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 대통령의 권한남용,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결여, 뭔 짓이야 이게?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저는 그 외신에도 기고할 거예요. 외신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나름대로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일본 쪽에서도 하나 글을 보내달라는 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또 아까 나라를 이래 또 내가 잘못되게 또 이래 누워서 침뱉나 이런 식의 판단도 하지만요. 아무리 쓴 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조만간은 저도 이제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외신 쪽에서 기고를 좀 하고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정말 이게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상식으로서 생각하는 법적인 어떤 받아들임과 지식으로 생각하는 법적 받아들임이 이건 둘 다 엉터리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이라 이래서 이게 전 정권에 수없이 벌어졌던 일이고 이런 걸 가지고 아직 최순실은 쟤도 몰라요.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거야. 안 해봤지. 그런데 어떻게 저거들 말하는 국정개입 허용했다면 최순실의 죄가 결판 나가야 되고 대통령의 범죄미가 구성이 됐대 얘기해요. 그럼요. 둘 다 없는데 최순실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관계에서 재판 자체를 무시해버린 헌법재판소가 이미 재판을 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결여야. 헌법수호 의지 결여는 당신들이야 이 양반들아. 이정미의 8일의 헌법재판관
250 몇 명의 저 국회에서 탄핵 가결한 그 국회의원들이야, 국회의원. 뭘 알고 씨부러지게야 되는 거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사회를 좀 보라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고 해야지. 이러니까 재판관들을 우리가 불신하는 거라고. 엉터리 재판이 뭐야? 사회 통념과 사회 이치와 사회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법이 우선이 아니잖아. 뭐가지 씨발 좀 풀릴만 하는 일밖에 안 되네. 이제는요. 뭐 열받은 분들 이거 뭐 소용없어요. 이거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방송을 좀 차분한 모드로 해야 되겠다. 뭐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흥분을 하면 지는 거거든. 정언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대목에서는 또 우리가 JBC가 방송은 원래 또 막 까는데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기존 방송 좀 했다가는. 저는요. 예? 정 가수이나 예. 우리는 뭐 흥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오늘 사실 우리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예. 오늘은 좀 차분하게 예.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데 이게 DNA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걸 이때 그럼요. 차분하게 존칭을 써가면서 한다는 게 그럴 바에 방송 안 하지 뭐. 오늘 아마 이 애들 지금 굉장히 일요일날 우리 씹어리는 거 아플 거예요.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받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들 일깨워주니까 훗날에 너희들도 깨우쳐야 된다. 저는 제일 유심히 봤던 게 이겁니다. 나는 그게 이제 이 새끼들이 국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청문회도 그렇고 뭐 야당이 안민석이처럼 얘기다 뭐 7시간 예. 크게 나는 몇 년째 씹어대던 그 이유가 뭡니까?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죠. 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 성실 의무 이런 위반에 대해서 이정미 입으로 뭘 했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위험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내 이름이 나오네. 예, 상대는 뭐 추상적에서 성실한 직무 수행과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 및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씨발 지금까지 7시간을 이 사연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든 이런 새끼들을 모조리 다 잡아쳐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걸 가지고 국정농단을 했잖아. 야당 국회의원 전부 다, 대한민국 언론사 전부 다, 헌법재판관 전부 다, 검찰 전부 다 잡아야지. 뭐야 이제 와서 뭐요? 이 한마디로 이게 용서가 될 일이냐고 이게. 그리고 박원순도 잡아야지. 서울시청에서 쳐준 텐트 세월호 텐트 무죄인데 왜 그 쳐놓고 지랄이야. 보자니 진짜 안 그렇습니까? 계속 가세요. 특히 저도. 아니 사람 계속 몽듀를 패다가 예. 욕 나올 뻔했어. 죽으라고 패대다가 야가 이제 죽을 쯤 되니까 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네. 입맛 팬게 요거 패야 되는데. 요거 팼네. 그것도 그놈이 이제 예. 벌떡 일어나면서 그렇지. 이제 열받게 뽀라지를 팬 거야. 예. 이 새끼가 나를 팼다고. 딱 이런 적반하장기가 아니고 뭐냐고 이게.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끝이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힌 장본인들을 그냥 놔둬서 되겠냐고. 나는 또요. 대한민국에 지금 쓰레기 같은 기레기 언론들이 적었던 게 탄핵 소추의 증거물로 채택됐다. 뭐 15개인가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 기사가 과연 진실인지. 진실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우리가 기자 생활해 봐도 뻔하게 아는데. 기사가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기사가 언론 보도된 기사가 증거물로 채택된다. 대통령 탄핵 기소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이 2개가 탄핵 소추문에 증거물로 채택됐다. 그런데 그 증거물은 증거물로 인정한다. 참. 그 공소장이 육하 원칙에 맞지 않는 공소장과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확한 피의 사실도 피의자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공소장이 증거물이다. 그리고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현재
태블릿 PC도 어떤 JTBC 조작설 관련해 가지고 끊이지 않는 논란이 문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증거물이다 인정한다. 그것도 이거는 도대체요 이거는요 나 솔직한 얘기로요 이거는 북한이나 그 진짜 이데올로기에 심했던 공산주의선에 있는 얘기야. 8대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런 헌법재판관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이게 구역질라는 구역질라.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참 내가 볼 때는 불쌍합니다. 우리까지도 다 불쌍해요.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저 쓰레기들이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저런 망나니들이 무식한 망나니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복해야 된다. 성복. 조계사 모든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성복을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 시벌에 지킨 너거나 좀 성복해라. 우린 성복 못한다. 뭐가지 칼이 돌아봐라 성복하는지. 성복할 게 따로 있는 거야. 그럼요. 혹시나 잘못 판단 잘못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의도성이고 완전 조작이야. 짜고 친 고수들이야. 왜? 강화문에 수도 없이 내걸린 이석기 석방하라. 북한이 우리의 미래다. 평양으로 가자.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 그 온갖 힘쓰는 조형물 이런 것들이 강화문에 술판이 벌어지고 개 지랄 났는데 가만 앉아서 그런 걸 보도하지 않는 텔레비나 보고 이게 민심으로 착각했다 그러면 너희들도 곧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할 줄 알아라. 그럼요.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것들은. 우리가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오죽하면 저희들이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어떤 시스템을 같이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저희들 다 또 현직 기자들이고 뭐 어떤 방송을 적극적으로 매일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한계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살 나고 목이 아프고 뭐 이런데도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저는 우익 보수 꼴통도 아닙니다. 저는 애초에 우리 송가생이 태극 집회에서 사회를 본다 할 때 제가 좀 미안한 말로 좀 조롱을 했어요. 그렇죠. 뭔데 그런 데 갑니까 그게. 촛불 놓으세요 해가지고 저는 사실 11월 말까지 저희 애들 데리고 촛불도 가서 봤어요. 보고도 보고 또 뭐 사실 이제 어떤 뭐 학생 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다 태극기를 들고 뭐 촛불 아니지만 그래도 80년대 반독재 투쟁 운동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그래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어떤 그 다 이제 어떤 그런 마음에서 움직였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그런 촛불의 어떤 존재 실상들을 다시 파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순수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이 국가를 반국가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작태를 제가 보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드러난 구호들이라든지 행동, 지침, 강령들이 다 그렇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촛불도 사실 아니고 또 한편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도 마찬가지였고 태극기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박사모가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전념하는 그런 하나의 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네 어르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추운 데 땅을 동동 구르면서 오직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봤을 때 그들은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정의로운 자유체제 대한민국을 원했습니다. 근데 저들은 정의로운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원했다니까요. 사회주의 국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송가생한테 자제했습니다. JBC가 방송 내가 이후부터는 모든 나의 스케줄, 저녁 스케줄은 JBC가 방송에 맞추겠다. 11시에 까고 12시에 까고 일요일 날 와서 까고
저녁 모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언론인들 다 거의 한 90%가 촛불 세력들입니다. 그런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면서도 저는 꿋꿋하게 정말 옳은 말만 해왔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우러러 양 한 점 부끄럼 없기. 주변에서는 제비시가 방송이 잘 되니까 후원을 받아가지고 방송국을 켜야 되니 뭐를 했니 누구한테 후원을 더 받아라니 이런 말이지만 저희들 또 광고를 주겠다 일절 거절을 했습니다. 왜? 지금은 진실을 얘기할 수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진실의 얘기는 순수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돈을 쓰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길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 길을 가자. 손생과 송가생과 저하고 이게 투합된 겁니다. 그 5년을 걸어온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이 까방송이 만들어진 부분들도 바로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거짓짓거리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기자 생활하면서 더 이상은 기사로서 적기에 한계가 있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 잘못된 부분들을 알려야 된다라는 일념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탄핵 정국에 맞춰가지고 저희 JBC가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고 또 진실적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시키고 이런 부분들 또 단시간 내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희들을 많이 그 구독을 해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구독자 수도 많이 올라가는데 예. 다시 강조하지만요 저희 방송요 구독자들이 많아야만 그 힘이 됩니다. 그 힘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지키는 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독자 수로는 물론 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검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청와대나 국회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그들이 도대체 성과나 전과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할까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촌철살인에 물론 저희들이 이제 지루하지 않게끔 가끔 이제 애드립도 하고 네. 뭐 이러는 거지. 우리 뭐 가만 앉아서 똥폼 자고 넥타이 메고 뭐 안녕하십니까 뭐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 방송 보십시오. 다 그래 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사회 썩어 빠진 이 구석들을 보고 그냥 앉아서 방송 멘트로만 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농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도 큰 소리 치고 경찰서 붙잡혀 가도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고 아무도 그들에게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법관 앞에서 결국 아무도 소리를 못 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우리와 비슷한 김평우 변호사가 하나 나와서 예. 우리 점수가 좀 올라갔어요. 예. 왜? 우리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그들에게 독서를 내뿜었습니다.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이번 탄핵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대한민국 수천 명의 기자 새끼들 눈가리에는 안 보이는 그 강화문 현장에 술판 벌어지고 오만 잡탕발된 쓰레기통 귀신 소굴 같은 거를 정가가 직접 들어가서 그걸 오죽하면 태극기 집회 적나라하게 그걸 보여줬겠습니까? 그래도 이 개새끼들 안 보이나 봐 이거. 기레기다 이거 개레기야 개레기. 이게요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까방송을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이제 10일날 탄핵 예. 이제 파면 이후 안국동에서 벌어졌던 그 상을 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 충격이 뭐냐면 보수 세력들에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송가 선생한테 김밥을 던지더라고요. 물통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뭐 그까지 이해 다 합니다. 근데 전동 더리를 던지더라고요.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목, 쇠파이프 등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없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뭐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뭐 기사를 지금 후배들 취재했던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켠에서는 제가 그 생중계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시기에 흥분하고 이런 시기에
어떤 막가파라 그러면 더 이상 이 역시 똑같은 거 아닌가? JBC가 방송을 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민노총 지금 그들이 지금 촛불 세력들이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너희들 이 새끼들 똑같은 놈들이고 막 이 새끼들 그 민노총이라든 자팔 세력들이 했던 게 폭력, 그 폭력이 도심 폭력의 대표적인 게 그들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행동 똑같은 부분들이야. 그리고 근데 걔들은 한상열이라는 인간을 구속됐지만 지금까지 보호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송가 선생이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집회 관련해가지고 평화시위 운운하는데 무슨 평화시위냐 해가지고 강목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던지고 전동 도리를 던지고 만약에 맞아가지고 다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광기 나는 뭐 이거 내가요 미치도 단단히 미쳤어 당신들. 제가 그날 그 마이크를 들고 욕을 하고 돌격해라 외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니 돌 쳐들어가자고 하는 작자들이 그 앞에 나와서 나 이 새끼들 중에는 뭐 좌파도 있을 수 있고 뭐 예. 누가 보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안 보던 얼굴들이에요. 예. 이것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막 던지면서 개새끼야 니 이빨 죽어 분신자살해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 전동 드릴 앞에 드릴 꼽힌 채로 던져왔어요. 내가 참 사실은 참을 수 많습니다. 예, 많이 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들을 그냥 두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상황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들고 돌격해라 돌격 이 새끼들 안 가? 여기서 시부레 새끼들 좀 가라고 이 새끼들한테 욕을 막 했어요. 예. 가라고 돌격 나중에 돌격 다른 사람은 이 새끼들 안 가는 거야 앞에 새끼들은. 그리고 어디로 싹 사라졌어요. 예. 이것들이요 그 순수한 그 집회의 성격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놓고 내 누구랑 이름 되면 다 알아요. 네요. 그거 뭐를 줄 알겠습니까 그걸. 대한민국 저기 내가 뭐 이 방송하면서 내 손에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내가 이 방송하면서 내가 돈벌이가 합니까? 내가 뭐 합니까 이게 그래. 뭐 내가 일요일 날 밖에 나가서 강연하고요. 밖에 나 책 쓰면요 원고를 받아도 제가 한 달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지랄 하느냐? 뭐 농담 반 진담 반사만 무보수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을 좀 더 바꾸고 우리 보수 세력들이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 가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저 새끼들이 오죽하면 저런 식을 당하지. 저러니까 현재도 쟤들 안 믿는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을 그런 내용들을 SNS를 통해 보면서 나 오늘 사실 이제 JBC가 방송 내가 이 잡아 덮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덮는데 왜? 뭐 내가 만드는 뭐 인터넷 방송 내가 접는데 누가 뭐랍니까? 내가 뭐 누구한테 뭐 돈을 뭐 크게 받았나? 내가 뭐라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망했어요. 어제 저녁에 저 또 촛불 집회를 보고 이제 또 우리 사회의 제2라운드 이 체제를 또 바꾸려고 저들이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구속.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왔어요 또. 근데 성질이 내가 좀 뭐 그렇대. 순간 그랬지만 또 이제 야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정신을 차리자. 그때 마귀와 싸우는 것 같아요. 온 그렇죠. 몸이 열등이 돼가지고요. 근데 오늘 또 나왔어요 이렇게. 왜? 송가선생이 전한 게 왜 그랬냐? 그 역시 애국으로 보자. 하지만 두 번 다시 거기서 폭력을 유발하거나 거기서 어떤 위험 물질을 던져가지고 자해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밟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분탕질이 결국은 뭡니까? 보수의 분열을 시키고 이건 뭐냐? 다가오는 대선 5월달 대선은 어바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대선에 분열시켜가지고 이것을 고춧가루 뿌리겠다.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결국은 또다시 패배를 유도시키려는 하나의 작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JBC 가방에서 경고하겠는데 정강용, 손상대, 정미호를 밀어내야 된다. 저 새끼들 놔두면 보수 저거 안 된다 했는데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주댕아리로는 평생 가도 10,000명 이상 못 모은 집회를 500만 명이나 못와준 장본인들이야. 그 공만 인정한데도 나한테 몽둥이나 쇠바비 던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좌파들이 보고 그걸 농락하고 걔들이 그 와서 분탕질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안 된다는 거야. 왜 집회 사회를 보니 명령에 따르라는 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 판단을 하고 가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때로는 전쟁이 폭력을 쓰지 않고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폭력을 써야 되겠다면 적당한 타임과 시간을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쳐들어가지는 못하는 새끼가 바로 내 앞에서 몽둥이를 던지고 쇠바비를 던지고 전동 드릴을 던지고 물병을 던지고 분신 자살을 하라고 하는, 그래 이 새끼 내 하나 죽는 거는 괜찮지만 그 이유가 그렇게 잘 되겠다 그래. 이런 새끼들이 아직도 그런 데 와서 분탕질하는 그걸 못 잡아내는 이 이제 보수 세력의 이제 이 조직력도 좀 문제는 있어요 사실.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보수 세력들 자체가 이게 다시 이거는 말하자면 순수하게 집회를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 실망시키게 만들었던 하나의 원인이 뭡니다. 지금 이게 어떻든 간에 SNS에서 그날 상에 대해서 이 보수 세력들에게 마구마구 지금 공격을 퍼부고 있고 비아냥하고 조냥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중계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목격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상당히 창피하고 내가 지금 이러려고 내가 JBC가 방송하고 앉아있나. 내가 내가 뭐하지 이걸 내가 왜 하지? 아니 제가 사실 목이 잘 안 쉬는데 네. 얼마나 항당무계했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전부 다 나만 공격하는 거야. 우리는 막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너희들이 직접 가수 자수가 하면 될 거 아니냐. 내 욕을 했어요. 뭐 이런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안 가고 어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디에 100명 나와라. 왜? 이 심리전이 편한 상황이 됐는데 아무도 거기도 좀 보지 않아. 우리 심리학에 대해 공부를 좀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대중 심리학을 좀 이거 뭔가 좀 적용시켜야 되구나 하니까 사실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놈의 새끼들 몇 놈들이 앞에 도와줘 살살 분위기 잡아 분탕 쳐놓고는 참 너 동영상에 다 있어. 예. 너 다 잡아 쳐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아까 뭐 5월달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거의 보수 애국 세력들이 문재인이가 돼야 됩니까? 문제지. 안희정이가 돼야 됩니까? 안 돼.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저희 같은 바보 국민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JBC가 방송 이 빙신들 늙은이 둘이 나와가지고 이 새끼들 1년을 뭐 10일이냐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반체제 반헌법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당면가제는 지금 두 번 다시 이런 패배의 절망과 실망 분통함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수연합이 새로운 대통령을 추대해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 자체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자 등등 하자 하는데 거부하도 좋죠. 왜? 뭉치야 거부를 하지. 다 거부했을 때 특정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투표를 했을 때 특정 후보가 됐을 경우 여러분들 그게 원하는 세상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요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보수 세력 중에 아마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자 이 역할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나는 사회자로서 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이런 영향을 불어였고 그 사람들이 한 번 왔을 때 진짜 다시 가고 싶은 이런 걸 창출해내는 기술자에 불과한데 그날 보세요. 집행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 결정 내릴 사람도 없어. 물론 내가 대중을 이끌어왔던 사회자로서는 내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폭력까지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요. 다시는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마이크를 들고 돌격하라 아니면 기다려라. 씨발로만 내가 욕을 해야 할 때
왜 했겠냐고요. 누군가가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러면 조직이 갈 수가 있나고 이게. 대낮에 코를 베갔던 헌법재판소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훗날 정인으로 세우고 그들을 훗날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탄핵 변란을 주도했던 종북 세력과 좌파 그리고 변절된 연합체들. 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집권이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폭동이 아니라 말 한 번 잘못하면 잡아야 했는 공산국가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지금. 그런데 자중질환을 일으켜? 맨놈 새끼만 사실 잡아야 하면 다 끝. 대한민국이 지금요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반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최순실 사태 이후 옥석을 다 봤습니다.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돌인지를 다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옥끼리 모여가지고 돌을 던져야죠. 돌을 그렇죠. 부숴야죠. 근데 왜 자중질환을 일으킵니까? 왜 거기서 이 사회를 봤던 사람이 뭐가 잘못이라고 만약에 전동 드릴 가가지고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래 죽여야 시원합니까? 차라리 송가 선생이 촛불 집회에 가가지고 맞아 죽으면 영웅이 될 거예요. 애국시체들한테. 보수 세력에서 맞아 죽었다 그러면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보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송가 선생한테도 이야기를 엄청 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좀 이래 냉정을 찾아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평화와 비폭력을 강조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엄청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 못했던 부분들도 제 개인 어떤 그게 있어요. 그렇죠. 예. 왜? 먹고 살아야 되지. 저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는요. 내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비폭력입니다. 평화주의자고. 나는 폭력주의자예요 원래. 그래요. 어릴 때부터 싸움 잘했고 학교 다닐 때 나한테 안 맞은 놈도 없어요. 다 많이 맞았어요. 참다 안 돼가지고 이건 도저히 저들이 거꾸로 저기 가서 현장을 못 보면 예. 진짜 안에 사람 때려잡는 꼴이 나겠구나. 내가 네 쳐들어가서 한번 봐보란 거야. 네. 그거 가서. 그럼요. 내가 봤을 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그리고 이미 내가 그전에 경찰이 지금 오늘 인용이라는 그 가정하에 지금 차벽을 설치했고 모든 폭동 진압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그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발광을 뜨니 내가 이 새끼들아 돌격에서 너희들 한번 가봐라 이거야. 거기 가서 가지도 않아 또. 이게요 누구를 왜 종을 올리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보수들에게 터지 가지고 혹은 또 뭐 경찰이나 검찰이 잡혀갔을 때 과연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송가 선생이 잡혀갔을 때 송가 선생 가정은 없습니까? 송가 선생 가정도 있습니다. 저 가정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 가치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 잡혀가 보십시오. 한상열 구속된 지가 3년째입니다. 지금까지 이석기 구속된 지가 3년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면회를 가고 끊임없이 그들을 석방을 요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이 집회 현장 그 자리에서도 전단지를 나눠주고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의 정신과 그 정도의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냥 반대한민국 세력에서 바보스러운 국민이 되면 사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난 사실요 몸도 아프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지탄까지 받아가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7차, 18차, 19차를 끌고 왔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배신감 들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490만의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다시 몸을 추스리고 말은 못하지만 그 단상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심정으로 빨리 잊자
어제 그저께 그 일 빨리 해주려고 그래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이 탄핵 정국을 만든 저 국회, 검찰, 특검, 언론, 헌재, 당신들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애국 열사 3명이 돌아가시고 1명 중태고 3명이 중경상이에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거 누구지 이거? 물대포 맞아가지고 뭐 한거 농민. 있죠. 백농민가 많았는데 좌파들은 쓸데없는 그런 거 가지고도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과연 보수가 그걸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요구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시청 앞에서 거대한 장래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될 거야. 내가 있으니까. 나는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송가생하고 제 판단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황당 요새 뭐 까방송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이후 내가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뭐. 그럼 오늘 저녁에 이제 또 한번 봐야죠. 또 막걸리 내가 하면서 또 또 뭐 생각을 이게 해야지. 또 몸이 지금 또 막 땀이 나는 거 보십시오. 열이 예. 나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사무실이 지금 일요일 날 히터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막 그래도 막 땀이 나는 거 보세요 이게. 제가 그 이 까방송을 보시면 하지만 국회 얘기만 나오면 저는 얼굴이 벌개지고 혈압이 올라요. 국회를 출입했던 한 기자로서 그 국회 생리를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국회를 팔아먹어야 된다. 국회 없애야 된다. 완전히 뭐 국회 오대 저 고물상에 팔아야 된다. 숱한 용어를 다 써봤습니다. 나도. 근데 이번에 탄핵정을 또 보면서 저 국회에 무소불위에 제동을 걸 사람은 그래도 헌재밖에 없던데 이 헌재가 거기에 부역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열이 안 받겠냐고. 이게요 이번 탄핵 소추안에 국회 가결 절차 증거조사 등 이게 지금 이정미가 얘기한 거요. 국회 가결 절차 증거조사 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므로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고 하시고 그 근거로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던 점을 말했습니다. 내 말씀하려다 말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국회법이 헌법의 상위법인지 이정미 밝혀. 헌법적 관점에서 헌재의 판단은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국회의 자율권을 가지는 것이 상권분립의 원칙이 맞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걸 인정했다 그러면 당신은 헌법재판관 자격 없는 사람이고 국회의 자율권 보장이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적 판단 우리가 아는 상식 판단 뭐냐?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냐고. 여기에 배치되더라도 문제없이 가결할 수 있던 이런 농락 등 이렇게 왜곡된 이렇게 무소불위를 헌재가 인정했다 그러면 큰일이야.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은 국회법 준수 안 하고 국회에서 무조건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두드려도 헌재가 인정해줘야 되는 꼴이 생긴다고. 나라 어떻게 되겠냐고. 나라 끝났어요. 전방 문 닫아야지. 국회에서 저거 잘못도 가결해서 헌재 넘기면 인정 그냥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난리 났네. 아무나 마개 먹는 거야. 아무나 간첩 만들 수 있고 아무나 애국자 만들 수 있고. 방송 그만하시죠. 막 아니, 못하겠다 이제 막. 뭐 몇 개만 더 뭐 이야기하고요. 막 땀나가지고 막 간이 막 그냥. 아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월호. 예. 그거는 그동안 그만큼 뜯어먹은 그 인간들은 모조리 일단 법정에 서야 됩니다. 이걸 헌재가 인정해 준 거요. 이것도 만약에 그냥 둔다 그러면 빨리 국회 의원들이 정신 차려서 특검을 만들었어. 이 모조리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쟁이니까 요건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국회나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 여론은 민심이라 그지. 국민 여론이 들끓어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오늘 재판에 이르된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정미 씨 당신 좀 밝혀보시오. 언론의 감시와 헌법기관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지금 대통령 재판을 하고 있을 수가 있나? 조작하라고 너희들이 언론을 개판을 만들고 짜고 했는데 이런 언론에서 뭘 더 기대를 한다고? 언론에 견제가 제대로 작동됐던 게 아니라 언론이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고 편파하고 나라를 끄들냈다고. 이정민 이하 8인 잘 보라고. 이 사람들은 뭐 밖에는 안 보나? 모를 거예요. 자기 프레임이 빠져가지고 저자들요 모릅니다. 나는 내가 이 30년이 넘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언론의 보도는 수많은 억측과 과장이고 왜곡이야. 내가 평생을 살았던 내 직업을 보고 내가 욕을 하는데 이렇게 드러난 엉터리마도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안 됐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고. 이절배 아이고 아이고 송가생 그만합시다. 뭐 예침도 많으니까. 진짜 자 정리해서 막 이런 판에 무슨 우리가 난요 아이고 막 대한민국 막 그냥 막 문 닫든 말든 막 진짜는 막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또 우네. 헌법이 유린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기 집단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이게 다시 목이 또 쉬네. 그만합시다. 방송 그만합시다 이제 막.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소추청에도 없는 내용까지 참고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냐고. 대통령 파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다고.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망했어. 이 사람들아 좀 정신 좀 차려. 그냥 뭐 가겠지. 뭐 가겠죠 대한민국은 이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가겠죠. 국민을 얼마나 쫄러보고 국민을 얼마나 개같이 봤으면 이런 판결을 하냐고. 박 대통령의 파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했잖아. 그것도 백준에 대한 눈뜨고 코백한 식이 됐어. 사기 소추안에 그걸 인용한다고? 많은 몇몇 사람들은 이제 와서 헌재 관련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 까방송은 헌재가 심의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헌재를 말하자면 상 똑바로 알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말하자면요. 특검 관련해가지고 해체를 해야 된다고 그때 모두가 입 다물을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특검의 어떤 실체들을 저희들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특검을 벌이고 있다고.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헌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 어떤 그 재판 심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모순들을 다들 입 닫고 있을 때 저희들은 저녁에 와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외쳤어요. 진짜 못된 인간들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무너졌어요. 네. 우리가 무너질 때 그걸 막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무너짐 막기 위해서 많은 태극기를 든 내국 시민들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어떤 간절한 바람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또 힘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소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또 패배를 해야 됩니까? 그 패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보수청에서 협의해가지고 뭐 그래 가세요. 가고 뭐 송가생 또 앞에 뭐 또 사회 보고 하시겠죠. 뭐 가세요. 뭐 저하고는 뭐 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 제 직분만 할 거예요. 글 적고 뭐 후배들 지시하고 거기 뭐 나도 폼 잡고 달리려 합니다. 앞으로 송가수님. 밖에 또 좋은데 모임 가가지고 호텔에서 밥 먹고 뭐 어떤 리더층들 만나가지고 제 리더층들 만나자고 제 지금 신분이면요 리더층들 만나 예약돼 있습니다. 그렇지. 다 제가 거절합니다. 제가 왜 그럽니까? 또 우리가 정보가 빠르니까 나라 망할 때 되면 해외로 도망가면 돼. 내가 뭐 다 있어요. 왜?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굳이 여기서 내가 왜? 그러나 나라는 5천만이 다 지키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요. 비록
재헌가는 하나 둘밖에 안 되지만 목이 쉬어서 목구멍에 피가 나와도 나를 지켜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촛불 집회에 제가 촬영했을 때 태극기 쪽에서 어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은 주죠. 아유 위험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누가 와서 저한테 떡 사줬나? 밥 사준 적이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누구한테 저한테 커피 한 잔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가는 성격도 아니고. 다만 훗날 저들을 촛불 민심이라는 저들에게 작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 저희 JBC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를 눈을 감으면 기자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 증거물이 될 겁니다. 기자가 아닌데 기자가 안 하면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럼 누가 해요? 보수 이제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행동으로 다시 한번 결집해가지고 그 결집체가 형성됐을 때 차기 대선에서는 다시 웃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4일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전복 업무를 꾸미고 나라를 수렁에 처박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질서를 가리가리 찢은 이런 인간들이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섰을 때 그때 JBC 가방송에 살아있는 생생한 영상과 우리가 시부리게 모든 방송이 그 증거물로 채택될 때 너희들은 주댕아리가 100개라도 이걸 부정하지 못할 거다. 명심하시다. 저는 첫눈이 내릴 때 첫 발을 디디는 건 좋아합니다. 늘. 또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 번째 기사 특정을 터뜨리는 건 좋아합니다. 지금 뭐 단독 이런 그 개 같은 기사들이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그렇죠. JBC 가방송 침묵을 깨고 첫 발을 내디뎠어요. 주변에서 유혹을 당했어요. 야, 그런 거 방송 그만하고 이제 뭐 우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저녁에 놀자 해도 그 따뜻한 소위 양탄자기를 안 갔습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 늘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용기는요 눈치예요. 세 번째 용기는 비겁합니다. 80년대 민주화가 90년대 이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 다 했다고 시부리는 그렇죠. 가수들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웃습니다. 우리가 또 표창원이 같은 뭐 했습니까? 마치 그 전사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왜곡 부각될 때 무슨 말이냐면 용기는요 첫 발입니다. 아래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김평호 변호사께서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2등 국민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그 바로미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 실행하는 거 좀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얘기해도 똑바로 안 써줄 걸 나는 내 돈 들여서 신문에 광고로서 내 의사를 밝히겠다는 신문 냈더라고요. 예. 나는 그분 말 중에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는 지금 제2건국 시대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제1회전은 실패했지만 제2회전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을 내세워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행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종북 세력들을 쓰레기 청소하는 거기에 여러분 총 집결하셔야 됩니다. 태극기 들고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공격하는 것도 좋지만 그 힘 있으면 좌빨 때려잡는데 강화문에 가서 힘쓰십시오. 그 대신 촛불 취재 가서 거기서 해라고. 어?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해봐라고 너희들. 용기 있으면 내 뭐 목숨 내가 한계가 나마다 터지면 나 빙긴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내만 쫓아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경고했지만 요거 이제 우리가 또 서울시민에서 마지막 경고하고 이제 예. 오늘 방송 끝내시죠. 예, 그러시죠. 박원순 시장이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국민의 혈세로 거기다가 천막을 수십 개나 쳐줬어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세월호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세월호 천막 떴고 모든 강화문의 대청소를 실시해서 그 아름다운 장소를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뭐 시청합도 같이 하세요. 다. 아니 시청 앞에는 이미 1007대부터 조금을 걸어놨어요. 예. 세월호 천막 걷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는 알아서 걷겠다. 자, 국정농단은 한 번 농단 당한 거로 끝내야 됩니다.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는지, 국회가 국정농단을 했는지,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을 했는지 이제 내일부터 그 역사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제비시가 방송 3월 오늘 며칠입니까? 12일인가? 오늘요 12일입니다. 10일 오후 뭐 시간이 좀 됐네요. 배도 고프네. 예.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일요 되십시오.